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친 집에 인사를 다녀온 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야, 지금 잠깐 나올 수 있어? 지금? 너 오늘 기훈 씨 집에 인사 간다고 했잖아. 지금 어딘데? 인사드리고 지금 막 나왔는데 심란해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래. 너랑 상담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심란한 목소리로 은주에게 말을 하고 있었기에 심상치 않음을 느낀 은주가 약속 장소를 말한 뒤 전화를 끊었어요. 남친 집에 인사를 다녀온 뒤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기에 택시를 잡아 타고 은주와 약속한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고 얼마 뒤 은주가 허겁지겁 안으로 들어왔어요. 나영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미처 자리에 앉기도 전에 은주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은주의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주야, 나 어떡하면 좋을까? 어떡하면 좋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기훈 씨 집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기훈 씨는 너무 좋은데 그것만 보고 결혼하면 안 되겠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은주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남친 집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 미리 백화점에서 원피스를 사서 입고는 미용실에서 머리까지 손질한 채 갔었는데요. 남친 집에서 나온 뒤 내내 눈물을 흘려서 화장이 다 지워진 모습이 처참하기 그지없었거든요. 어찌나 처참해 보였던지 은주가 다시 물었어요. 너 몰골이 왜 이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혹시 기훈 씨네 엄마가 물이라도 끼얹은 거야? 그 집 꽤 부자라고 하더니만 결국 그랬던 거야? 너 일어나. 내가 가서 그냥 확 뒤집어 엎어버릴라니까. 은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은주와 저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평소 은주 성격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성격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성격으로 인해 교무실에 자주 불려다니기도 했고 하물며 대학을 다닐 때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옆 테이블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경찰서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그에 비해 저는 조용조용한 성격으로 웬만하면 참고 넘기는 성격이었는데요. 누가 봐도 우리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 해 보였지만 이상하리만큼 잘 맞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제가 워낙 소심하다 보니 언제나 당찬 은주를 우리 부모님도 참 많이 좋아했어요. 은주는 주말 내내 우리 집에서 지내기도 했고 가족 여행을 갈 때 같이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매 사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꽤 많았어요. 은주가 언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날도 제가 눈물만 흘리고 있자 은주가 버럭하며 당장 남친 집으로 쳐들어가자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너 당장 앞장서. 쥐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이따위 짓을 하는 거야? 내가 가서 똑같이 해줄 거니까 그 집에서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해봐. 너한테 막말하고 얼굴에 물이라도 끼얹은 거야? 은주가 다그치듯 제게 다시 물었어요. 금방이라도 남친 집으로 쫓아갈 기세로 묻고 있었기에 제가 급히 은주를 진정시켰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제가 힘겹게 고개를 가로젓고 있었는데요. 뭐야? 그럼 그 사람들이 아주 고상하게 헤어지라는 말이라도 한 거야? 그런 사람들일수록 아주 고상한 척하고 그러잖아. 그런 것도 아니야. 역시나 제가 다시 고개를 내저었어요. 뭐야? 너 지금 몰골 장난 아닌데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은주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다시 다그치고 있었어요. 그게 처음 집안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 그리고 음식도 진수성찬으로 차려놨고 말이야. 부잣집이라 그런지 처음 보는 음식도 많더라고. 기훈 씨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부자가 맞긴 한 것 같더라. 근데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식사를 하고 난 뒤 다 같이 차를 마셨는데 차도 엄청 비싼 무슨 차라고 하더라고. 설마 그런 걸로 기죽이려고 했던 거야? 그런 건 아니고 한동안은 분위기가 좋았거든? 근데 갑자기 기훈 씨 어머니가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 우리 둘이 결혼하게 되면 맞벌이 할 예정이었잖아? 설마 너한테 회사 관두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어머님도 맞벌이 하는 건 말릴 생각 없대. 결혼하고 나면 연락도 자주 안 할 생각이고 자주 얼굴 볼 일도 없을 거라고까지 했어. 뭐? 근데 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울고불고 난린 거야? 제가 말을 하면 할수록 은주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조금 이상하더라고. 우리들이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를 빼놓고 싹 다 어머님한테 보내라고 하시더라고. 뭐? 아들 며느리가 번 돈을 왜 보내라고 하는 건데? 어머님 말씀으로는 당신이 투자의 신이라나 뭐래나 그러면서 돈을 몇 배로 불려주시겠다고 하더라고. 뭐? 투자의 신? 투자의 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니들 월급을 매달 보내라 그 말인 거야? 응. 그래서 내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했거든. 그랬더니 어머님 표정이 싹 바뀌더니 잘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 문제는 기훈 씨도 날 막 설득하는 거 있지. 뭐? 기훈 씨도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요즘 세상에 아들 며느리 월급을 관리하겠다는 시어머니가 어딨어. 이거 완전 뉴스에 나올 만한 일 아니냐? 너 당장 이 결혼 때려쳐. 내가 보니 이대로 결혼하면 너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나 진배 없어 보여. 굳이 네가 봐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당연하지.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기훈 씨네 집 부자라는 것도 다 뻥 아니야? 그런 것 같진 않아. 집도 으리으리하고 그렇긴 하더라고. 그거야 다 준비하고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잖아. 난 이 결혼 반대야. 기훈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실망이다. 은주가 분하다는 듯이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그 뒤 집으로 돌아갔는데 제 모습을 보던 엄마가 놀라서 물었어요. 너 지금까지 기훈이 집에 있었던 거야? 아니, 잠깐 은주 만나고 왔어. 근데 얼굴은 왜 그래? 울었어? 혹시 그 집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그게 나 그냥 결혼 접어야 할 것 같아. 결혼을 접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집에서 네가 마음에 안 든대?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묻고 있었는데요.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결혼을 접겠다는 건 무슨 말이야? 엄마의 물음에 제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을 듣던 엄마의 눈에 놀라움이 가득해 보였어요. 뭐? 월급을 전부 맡기라고 했다고? 하다 별 이상한 집구석을 다 보겠네. 니들 나이가 몇인데 부모가 월급을 관리해주겠다는 거야. 그런 기훈이네 집 부자라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난 대체 네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집도 부자인 사람들이 니들 월급을 매달 왜 맡기라는 거야? 월급뿐만 아니라 우선은 어머님이 가지고 있던 집에서 살고 나머지 돈도 다 맡기라고 하시더라고. 나중에 몇 배로 불려준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기훈 씨 앞으로 투자하던 것도 있다는데 더 불려서 준다고 하더라고. 자식이 결혼하면 다 내려놓고 잘 살길 바라야지. 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엄마도 이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결사 반대야. 아빠도 반대다. 부잣집 이건 뭐건 다 필요 없어. 그런 집구석에 들어갔다가는 평생 노예처럼 살 것 같아. 아빠도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뒤 저는 남친에게 헤어짐을 통보했는데요. 남친은 헤어질 수 없다며 방방 뛰었습니다. 그날 바로 우리 집에 찾아와서 부모님께 무릎까지 꿇고는 오해라며 설득하고 또 설득했거든요. 사실 우리 어머니도 나영이한테 괜히 그런 말을 한 것 같다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변명이라면 변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투자 쪽으로 엄청 발이 넓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영이가 싫다고 하면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 그 말을 어떻게 믿어? 결혼하고 바로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건데.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한 입으로 두 말하고 하시는 분 아닙니다. 남친이 거의 빌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도 참 복잡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친 어머니만 아니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제가 남친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우선은 나도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생각 정리되면 다시 말해줄게. 오늘은 그냥 돌아가줘. 알았어.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영이 너가 싫다고 하면 우린 두 번 다시 말도 안 꺼낼 테니까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남친이 눈물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다가는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기훈이만 보면 1등 신랑감인데 엄마라는 사람이 아들 앞길을 막는구만. 인성도 좋고 해서 딱 마음에 들었었는데 아쉽긴 하네. 사실 부모님도 남친을 정말 마음에 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에 출근을 해서도 내내 한숨만 나왔기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있자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료 수정씨가 제게 물었어요. 나영씨, 혹시 남자친구 집에 인사 갔다가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오늘은 남자친구랑 연락도 자주 안 하는 것 같네. 그게 좀 문제가 있긴 있었어. 뭔데? 대체 뭔데 그래? 그냥 예비 시어머니가 좀 문제인 것 같아서 고민 중이야. 진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지 않아도 나도 그게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 남친 집이 엄청 부잣집이라며 그런 집에서 나영씨같이 평범한 서민 며느리를 반길 리가 있겠어? 수정씨가 호들갑스럽게 웃으며 말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딱히 이유를 말하지 않았음에도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신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 남친 집이 부자라는 말을 처음 듣던 날 수정 씨의 표정이 왠지 질투 섞인 그런 표정이었던 게 문득 떠올랐어요. 아마도 수정 씨는 제가 부자 남친과 잘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해 보였거든요. 거봐, 내가 뭘 했어.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 그니까 이번 참에 빨리 맘 정리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 만나서 살아. 나 봐봐. 난 지극히 평범한 사람 만나서 아주 잘 살고 있잖아. 우리 남편이 구급 공무원이라 월급이 많진 않지만 마음은 아주 편하거든. 우리 시어머니는 말이야. 웬만하면 나한테 전화도 안 하고 그런다니까. 시댁에 가겠다고 하는데도 오지 말라고 한다니까. 원래가 시어머니랑 며느리는 그런 관계가 딱 좋은 법이야. 그날따라 수정씨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수정씨가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씨, 남친이랑은 어떻게 됐어? 우리가 만난 지 4년이 넘었잖아.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있어. 우리 부모님도 남친만 봤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말이야. 나영씨가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나 본데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면 진짜 답 없는 거다. 그니까 빨리 결정해. 더 생각해보고 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나영씨가 남친이랑 결혼하면 지옥문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격이야. 가만 보면 나영씨 진짜 순진해도 너무 순진한 것 같아. 수정씨의 말에 제가 그냥 웃고 말았는데요. 제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나중에는 회사 직원들에게 제 소문까지 내고 다녔어요. 어느 날 회사 선배가 제게 묻기까지 했거든요. 나영씨, 예비 시어머니가 완전 개차반이라 결혼 망설이고 있다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나도 그냥 들은 얘긴데 나영씨가 미친 시댁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려고 한다는 소문이 자자해. 내가 인생 선배로서 말하는 건데 남친 집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지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라는 말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제가 수정씨를 따로 불러서 따져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정씨, 왜 내 얘기를 여기저기 하고 다니는 거야? 어? 나영씨도 들었구나. 내가 소문을 내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그냥 점심 식사하다가 시댁 얘기가 나왔는데 문득 나영씨가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것뿐이야.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난 그냥 나영씨가 걱정돼서 그런 것뿐이야. 수정씨, 내가 남자친구 집에 인사 갔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소문을 내고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앞으로는 내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영 씨, 난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왜 화까지 내는 거야? 수정 씨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를 몰아붙이기까지 했어요. 그 모습에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제가 다시 한번 경고를 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수정 씨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남친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영아, 우리 엄마가 잠깐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딱 한 번만 시간 좀 내주면 안 될까? 난 어머님 다시 만나 뵙고 싶지 않아. 아주 잠깐이면 돼. 너 혼자 나오기 불편하면 어머님이랑 같이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엄마한테 물어보고 다시 연락 줄게. 라며 전화를 끊고는 엄마에게 그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엄마, 기훈 씨 어머님이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엄마도 같이 나와도 괜찮다고 하더라고. 넌 아직 마음 정리 못한 거야? 아직 잘은 모르겠어. 기훈 씨랑 내가 만난 시간이 짧진 않잖아.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같이 좀 나가줄 수 있을까? 엄마가 직접 봐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러지 뭐. 우리 딸 일인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다행히 엄마가 흔쾌히 허락을 했기에 며칠 뒤 남친 어머니와 남친을 만나러 한 카페로 갔습니다. 두 사람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먼저 인사를 했어요. 바쁘신데 번거롭 깨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일륜지 대사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와 남친 어머니가 최대한 예의를 지켜가며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처음 인사 온 나영이한테 제가 괜히 그런 말을 해서 어찌나 후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워낙 성격이 급하다 보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우리 아들이랑 나영이가 싫다고 하면 강요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도와주고 싶은 생각에 말을 꺼낸 건데 첫 만남에서 제가 큰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엄마와 제게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다행히 대화는 순조롭게 끝났고 집에 돌아온 엄마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보니까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진 않네. 성격이 좀 급해 보이긴 한데 뒤끝 있고 그래 보이진 않아. 그니깐 크게 걱정하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봐. 진짜? 괜찮아 보여? 성격이 괄괄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저런 사람들이 오히려 뒤끝도 없고 편하긴 해. 일일이 따지고 삐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긴 하지. 엄마가 괜찮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었기에 저도 안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우리는 오해를 풀고 다시 결혼 준비를 했는데요. 제 표정이 다시 밝아졌다는 것을 눈치챈 수정 씨가 캐묻기 시작했어요. 나영 씨, 남자친구랑은 어떻게 하기로 한 거야? 그때도 내가 말했지만 질질 끌려다녀봐야 좋을 거 하나 없어. 이럴 때일수록 확실히 끝을 내야 하는 게 맞다니까. 우리 다시 결혼 준비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그만 관심 좀 꺼줄래? 뭐? 다시 결혼 준비한다고? 예비 시어머니가 완전 이상하다면서. 우리 엄마가 만나봤는데 괜찮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 암튼 곧 있으면 결혼 날짜 잡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내 얘기 그만하고 다녀. 수정 씨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꼈던지라 제가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말했는데요. 예비 시어머니가 완전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도 결혼한다는 거 보니 나영 씨가 돈에 눈이 멀긴 멀었네. 맘대로 해. 본인이 지옥불로 들어가겠다는 걸 누가 말리겠어? 라며 비꼬는 말투로 도발하고 있었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우리는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회사에 출근을 했더니 동료들이 제게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나영씨, 신혼집 엄청 좋다며. 혹시 이번에 산 거야? 산 건 아니고 시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예요. 그냥 저희 보고 들어가서 살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와, 대박이다. 그럼 나중에 자연스레 나영씨네 거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는걸요? 그럼 관리비랑만 내고 그냥 살고 있는 거네?
완전 부럽다. 관리비도 시어머님이 다 내주고 계세요. 뭐? 관리비까지? 진짜 좋겠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야?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생활비 빼놓고 대부분은 시어머님이 월급 관리를 해주고 계셔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오고 말았는데요. 순간 제가 말실수를 했구나라는 생각으로 급히 입을 다물었지만 눈에 불을 켜고 듣고 있던 수정 씨가 마치 먹잇감을 낚아채듯 말했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가 월급 관리를 해준다니 그게 정말이야? 그게 우리 시어머님이 투자 쪽으로 타고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월급 관리 해주신다고 해서 그냥 그러기로 합의했어. 보니까 그동안 남편이 회사 다니면서 받은 월급도 많이 불려놓으셨더라고. 뭐? 나영씨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요즘 세상에 월급 관리를 해주는 시어머니가 어딨어? 내가 볼 땐 완전 최악의 시어머니구만. 그 돈 100% 뜯긴다의 한 표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 우리 시어머님 정말 좋은 분이시거든. 제가 시어머님 편이 되어 말을 하고 있었지만 수정씨가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 한껏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뒤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수정씨가 짜증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진짜 짜증나 미치겠어.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동료 한 사람이 물었는데요. 아니, 우리 남편이 공무원이잖아. 공무원 월급 뻔한데 시댁에서 맨날 돈을 못 뜯어가서 안달이 났다니까? 왜? 전에 나한테는 시부모님이 완전 좋은 분들이시라며. 문득 예전 일이 떠올라서 제가 물었어요. 아, 몰라. 신경질 나 죽겠다니까. 백내장 수술을 한다, 임플란트를 한다 그러면서 몇 달에 한 번씩 몇백만 원씩 달라고 하는데 무슨 그지 집안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니까. 내가 보니 아들을 노후로 생각하고 노후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놨더라고. 더 펄쩍 뛰겠는 건 남편도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보내준다니까. 그러니 우리가 돈을 모을 수 있겠어? 버는 족족 갖다 바치는데. 수정 씨가 투덜대고 있었는데요. 한 선배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나영 씨는 어때? 요즘도 시어머니한테 월급 보내고 있는 거야? 네,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데 그 투자라는 게 말만 투자 그런 거지. 진짜 가족들한테 사기당하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더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집안일이라 제가 그동안 말을 안 했었는데요. 어머님이 여기저기 투자를 하셔서 그동안 들였던 돈이 몇 배나 불어나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 통장으로 그 돈 원금하고 수익금 전부 보내주셨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셔서 우리한테 계속 정보도 주고 계신데 경매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요즘 어머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금 까먹는 그런 곳에 절대 투자 안 하시고 확실한 것만 투자하시는데 수익이 안 날 때는 어머님이 더 보태주실 때도 있어서 미안할 정도예요. 진짜? 요즘도 그런 시어머니가 있긴 하구나. 진짜 부럽다. 내가 보니 나영씨 완전 복 터진 것 같네. 그러게요. 처음에는 저도 시어머님이 월급 다 보내라고 해서 진짜 많이 오해했었는데 겪어보니까 젊은 우리들보다 더 총명하시고 열정이 넘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외식을 하게 되더라도 시부모님이 전부 계산을 하셔서 죄송할 정도라니까요. 제 말에 수정 씨가 더욱 인상을 쓰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도 다른 제 모습에 질투를 하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 뒤에도 수정 씨는 하루 종일 투덜대기 바빴는데요. 어느 날부터는 이혼하겠다고 별거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미쳤었지.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이젠 아주 대놓고 매달 돈을 달라고 한다니까. 지금 몇 달째 남편 월급은 구경도 못 해봤어. 수정 씨의 말에 그저 씁쓸하기만 했답니다. 얼마 전 은주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은주가 말을 꺼냈어요. 나영아, 그때 오해하고 결혼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니네 시어머니 완전 좋은 분이신데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그러게, 나도 그때 생각하면 아찔하더라고.
이래서 사람 볼 때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니까. 그러게, 나도 배운 게 많긴 했어. 그치만 그때 당시에는 좀 그렇긴 했잖아. 생각해봐라. 다짜고짜 아들 며느리 월급을 보내달라는 말을 하는데 어느 누가 오해를 안 하겠어? 그 소리 듣는데 소름까지 끼쳤었다니까. 라며 은주가 너스레를 떨어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항상 불만 많던 수정 씨는 결국 이혼 절차를 밟는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수정 씨가 제 결혼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게 떠올랐는데요. 시기 질투 가득하던 수정 씨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